안녕하세요. 2020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을 맡았습니다. 저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박찬입니다. 오늘 노벨 물리학상 해설 강연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저도 이제 이렇게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집중하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세 분들은 이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신 로저 펜로즈, 그 다음 겐첼 게즈입니다. 2020 노벨 물리학상은 저는 이분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입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블랙홀에게 수여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블랙홀의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저 펜로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1931년 출생을 하셨고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이십니다. 그다음 수상 사유로는 이제 일반 상대론이 블랙홀 형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적으로 특이점 정리, 펜로즈 다이어그램, 우주검열 가설 등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인하르트 겐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950년 독일에서 출생하셨고 UC 버클리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속이십니다. 이분의 수상 사유는 우리은하 중심부에 초대 질량, 굉장히 무거운 밀집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적으로는 이것을 위한 천문학 관측 장비 개발, 그다음 은하 형성 및 진화 연구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수상자는 안드레아 게즈입니다. 1965년 미국 뉴욕 출생이시고 소속은 UCLA,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대학교입니다. 수상 사유로는 앞에 그 겐첼 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대질량 밀집체를 발견하셨고, 적응광학을 통한 고해상도 이미징, 그다음 캑 만환경 개발이 주요 업적이십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일반 상대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홀을 이해하려면 이 이론을 간략하게나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한번 어쩔 수 없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등가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낙하라는 관찰자에게 국수적 영역에서 물리학 법칙은 시공간 모든 지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하나하나 이제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 상대론에서는 관성 관찰자를 자유낙하하는 관찰자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국수적 영역에서 물리학 법칙이 이제 동일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지금 뽀로로가 보이시죠? 거기 그 사람 이제 우주 공간에 뽀로로와 밑에 있는 펭수가 보이는데, 이 두 대상이 지금 우주 공간에 둥둥 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뽀로로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낙하를 하고 있는 둥둥 떠다니는 관성 관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펭수 밑에는 지금 로켓이 마련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펭수가 움직입니다. 이런 가속하는 관찰자. 근데 이제 등가 원리라는 거는 물리학 법칙이 누구에게 성립돼야 되냐면 관성 관찰자에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펭수에게는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빛이 직진한다는 이 물리학 법칙을 설정한다면 뽀로로는 빛이 직진하네. 이 관성 관찰자한테는 이 법칙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펭수 같은 가속 관찰자는 자기가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약간 휘어지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을 좀 펭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대상을 둘이 관찰하는데 이번에 펭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펭수 기준으로 본다면 뽀로로가 이렇게 다가온 거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리적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뽀로로에게 물리학 법칙이 이렇게 성립해야 되고 펭수는 이런 현상을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등가 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 로켓을 잠깐 지구로 바꿔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은 상황인데 관성 관찰자가 자유낙하를 해서 이렇게 다가갑니다. 근데 물리학 법칙은 누구한테 맞다고 했죠? 뽀로로한테 맞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뽀로로는 빛은 직진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펭수는 빛이 휘어져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빛이 휜다.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영향은 미미하지만 실제로 빛은 지구상에서 휩니다. 이 빛이 직진하게 보이려면 여러분은 고층에서 떨어지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을 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당시 과학자들한테는 충격적이었던 사실이었던 거죠. 중력에 의해 빛이 휜다. 이것을 등가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대성은 국소적으로는 등가 원리를 강제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배열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자유도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퍼즐을 맞출 때 퍼즐 한 조각은 다 평면이지만 이것들을 잘 이어붙여서 뭐 전체적으로 구형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우주의 세 가지 모델에 해당하는데, 맨 밑에 있는 건 평평한 우주, 두 번째 그 위에 있는 건 열린 우주, 그 위는 닫힌 우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그렸을 때 평평한 우주에서는 내각이 180도, 그 다음 열린 우주에서는 180도보다 작고 닫힌 우주에서는 180도보다 크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다양한 배열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점은 무조건 등가 원리가 성립해야 됩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웜홀이라는 이런 특이한 구조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는 지점은 다 등가 원리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게 그 유명한 바로 펜로즈의 삼각형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펜로즈의 삼각형 얘를 그냥 땅만 보면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이상한 거 느끼실까요? 뭐 멀리서 봐야 이상한 걸 느끼죠. 그래서 국수적으로는 등가 원리가 성립해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이런 배열이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은.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런 우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례로 펜로즈 계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펜로즈가 이제 생각한 이런 무한한 계단이 바로 이제 펜로즈 계단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계단을 오르고 있지만 이게 뭐 계속 오르는 거죠. 끝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You can cheat architecture into impossible shapes. That lets you create closed loops, like the Penrose steps, the infinite staircase.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펜로즈 계단을 그냥 땅만 보고 걷는다면 이게 이상한 걸 느낄 수 있을까요? 계속 나는 계단을 오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국수적으로는 내가 그냥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느끼지만 전체적인 배열이 이렇게 돼버리면 좀 약간 특이한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한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펜로즈 계단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펜로즈 계단이라는 것을 실사화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두 사람이 이제 계단을 오르는데 한 여자가 굉장히 이제 당황해하죠. 그래서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런 것들이 실사됐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